안녕하세요. 법선생TV의 송글송글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속 전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장을 받았대요. 어떻게요? 뭐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법선생TV 여기까지입니다.가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가족한테 이런 소장을 받으면 진짜 되게 놀랄 것 같아요. 네, 뭐 평생 뭐 한 번이라도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장을 받으시면 일단 너무 깜짝 놀라시겠죠. 그래도 너무 당황하시지는 마시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장을 받은 경우에 그 대처법과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네.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합니다. 역시 믿음이 갑니다. 네, 일단 소장을 받으시게 되면 당연히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먼저 상속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가끔 상속인 중에서 일부가 누락되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뭐 가령 이미 사망한 상속인을 상속인에서 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기재되지 않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 이미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미 사망하신 분은 상속인이 되지는 않지만 만약 그분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은 이제 배우자나 자녀가 대습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는 위 대습 상속인도 포함을 시켜야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상속인을 확인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네, 상속인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상속재산을 확인해야 되겠죠. 이제 나누어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상속재산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소장에 네. 또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 네. 그런 걸 확인해서 이제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 상속재산을 다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조회해야 되는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법원 절차를 통해서 사실조회를 해서 상속재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네. 네. 그럼 이제 상속인하고 상속재산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끝이에요? 그러면 좋겠지만, 네, 생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거나 이제 특별히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이를 특별 수익으로 빼게 됩니다. 특별 수익이 뭐죠? 특별 수익은 이 상속인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인데요. 본인이 상속분을 미리 받았으니 그만큼을 빼고 남은 재산에서 상속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받은 특별 수익이 많을수록 좋은 거네요? 네, 나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그 초과 특별 수익자라고 해서 원래 본인이 받아야 할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아간 상속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그 초과 특별 수익자가 상속재산 분할에서 더 이상 재산을 받아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상속분보다 많이 받아갔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그 더 받아간 부분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죠, 일단은. 그러니 특별 수익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짜 어렵네요. 네. 머리가 아파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상속이라는 게 공동 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 수익도 이러한 공평의 원칙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도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요. 피상속인이 이제 어떤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취지와 그 마음을 이해를 해서 이 초과 특별 수익자에게는 재산을 반환하기까지는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변호사님들한테 맡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시면 의뢰인분들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시긴 하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기여분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이게 또 기여분이 따로 다뤄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면서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 상재 분할을 청구하면서 어떤 그 상속인이 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또는 재산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을 상속재산 중에서 일부를 별도로 인정해달라고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기여분인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 기여분은 이제 청구인이든 상대방이든 다 이제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상속인이라면 청구인이든 상대방이든 내가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많이 했다, 부양을 많이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부양이나 그 기여는 기여분에 포함되지가 않고요. 특별히
금전적으로 기여를 했다거나 그 보통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부양의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 있는 경우 그러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만 그 기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만약에 소장을 받았다고 치면은 제가 당연히 법원에 직접 나가야겠죠?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변호사를 이제 선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을 보기 싫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변호사들이 대신해서 출석을 하고요. 다만 이제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조정기일에는 아무래도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 법원에서도 당사자들이 출석하기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나와서 조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죠. 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장을 받았다면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02-522-1145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전화 주시면요. 이분들이 잘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